그러면 세 번째 시간 경제. 아까 기본서 84페이지 이제 그 표현 서술적, 기하학적, 그 다음에 수학적 요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그 완전 비탄력 첫 번째 줄에 요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탄력이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무한대요.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걸 표현하기를 가격에 대해서 무한대로 완전히 움직인다. 완전 탄력이라고 그러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수평이에요. 그래서 자 7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디맨드 X가 원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만큼 움직이죠. 그러나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더 조금 움직여도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드디어 이게 수평이다. 아주 가격이 미세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늘어나요. 가격이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이렇게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제로로 줄어버린다, 수요량이.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무한대로 움직인다. 이거를 완전 탄력이라고 그러고, 표현하면 수평이에요. 수요곡선이. 이런 이제 수평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에 나올 때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격 탄력성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고 1이다. 얘를 서술적으로 뭐라고 하냐,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그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수요 곡선을 직각쌍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단위 탄력적인데, 직각상 뭐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분모가 가격이죠. 가격이 10%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량은 줄어들잖아요. 수요량은 줄어든다. 얼마냐? 단위. 이걸 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냐? 이 10%와 똑같은 단위, 수요량도 10% 줄어든다. 그러니까 10% 나누기 10% 탄력성 1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10% 움직이면 똑같은 크기로 같은 단위로 10%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말을 쓰지 않냐고, 가격과 같은 단위로 수요량 움직였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성이 1이에요. 저건 똑같은 단위 분모 문제가 있으니까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비탄력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탄력이라는 것은 완전 탄력, 비탄력도 아니고 단위 탄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건데, 수학적 표현에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걸 수평선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선이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탄력성을 나타내요. 요 점은 무한대다. 요 점은 0이다. 그리고 중간 뭐 여기 1이 있다. 1. 여기 1. 그럼 1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얘기하느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라고 했죠. 탄력. 완전 탄력적이다. 0은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얘는 단위 탄력. 그 중간에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요 제하고 나머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말을 하니,
0보다는 크고 0이면 완전 비탈하다 보니까 0보다 큰 숫자 중에는 1도 있고 무한대도 있죠. 근데 그 1보다는 작아야 돼. 1이면 또 탄이 탈락이니까. 그 다음에 1보다는 큰데 1보다 큰 숫자 중에는 무한대도 있죠. 무한대면 안 돼. 그게 완전 탈락이니까. 그래서 얘도 제외하고 요 중간에 요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거를 탄력적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탄력적이란 말은 이게 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구만,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제 공부를 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교과서를 이제 제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만 교과서를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읽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요. 아니, 강사가 그 선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다 읽어요? 시간도 없는데. 응? 강사가 나올 것만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만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뭐 다 읽어보든지 어쩌든지 하고, 시험 전에는 그냥 제가 설명한 부분만 교과서를 읽어보면 돼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풀면 되고. 88페이지에 이제 그 설명했고, 들어 넘어가서 저기 90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뭐를 설명할 수 있냐. 이제 공급자는 수요자의 반응을 봐가면서 자기의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공급자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해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자,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뭐에 영향받느냐. 공급자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가격을 얼마 받을 것이냐. 이건 한 개당 가격이죠. 그리고 공급자가 파는 양은 수요자가 사주는 양이에요. 곱하기 수요량. 이건 수요자가 사줬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그만큼 팔 수 있었다는 얘기죠. 나는 20개 팔았는데 수요자는 15개 샀다. 그러면 공급자가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15개 팔고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올리려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그러죠. 가격을 30% 올렸더니 수요량은 60%, 그 2배로 확 줄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괜히 가격을 올린 거예요, 이게. 응? 이쪽이 30% 늘어난 60%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도 있어요. 가격을 30%나 많이 올렸는데 수요량은 10%밖에 안 줄어든다.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수요자가 별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수요량은 10% 안 줄인다. 10%밖에. 그러니까 수요자가 가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탄력성이 2잖아. 2. 1보다 커가지고 수요자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올리면 확 줄어요. 그럼 올리면 안 돼. 내려야 돼. 내렸더니 확 많이 사준다. 내려야 돼요. 인하 전략. 그 다음에 가격을 30%나 올렸는데도 수요자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둔감해서 그냥 10%밖에 안 줄이고 그냥 옛날보다 그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준다. 그러면 올려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30%나 내렸는데 10%밖에 안 사준다. 그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인상 전략.
그래서 이 에라시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요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격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90페이지 하단에 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표로 보시면 여기 에라시티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에라시티, 탄력성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네요. 그러면 올려봐도 수요는 조금 줄여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수요는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유효한 전략은 인상 전략이다. 그 다음에 젤로 밑에 줄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되게 가격에 대해서 민감해요, 수요자가. 그러면 내리면 수요자가 많이 사줘요, 민감하기 때문에. 올려봤자, 올리면 큰일 나요. 올리면 수요자가 수요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탄력성이 1일 때는 수요량,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도 10% 줄어들고, 가격을 10% 내리면 수요량도 10% 늘어나고 해서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판매 수입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런 거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자, 91페이지. 수요자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요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데, 다른 요인이 추가로 작용한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을 다른 요인이 없을 때보다 더 커지게 만드냐 더 작아지게 만드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91페이지 보면 하단에 가로 7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체제가 존재한다. 자, 해당자와 가격이 올라갔어요. 수요자가 수요를 줄여요. 그런데 다른 자와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를 줄이기는 줄은데 어느 정도 사야 돼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대체제가 존재한다. 해당자가 올렸어요. 수요를 줄인 게 아니고 확 줄여버려요. 안 사버려요. 왜?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요거 시험 나와요. 뭐라고 말했으냐? 이제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나 대체제가 존재하여 대체 효과도 작용한다. 대체제 가격이 떨어져 봐. 대체제가 존재해 봐요. 대체제로 옮겨 버려요. 해당자와 가격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그 탄력성이 더 커진다. 대체제가 존재하면 탄력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놨는데, 92페이지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얘기네요. D1에서 D2로 이제 곡선이 이동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D1에서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칠판에 한번 그려놓고 보면, 뭐 꼭 그래프를 이해 안 해도 되지만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D0, D1이고,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다. 수요가 감소했네요.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요만큼 수요가 줄었어요. 여기에서 줄었어요. 이건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가격이니까. 가격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수요량. 그런데 가격 이후 요인이 작용한다. 야, 가격이 올라가서 줄이지만은 가격이 안 올라갔는데도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 이유가 뭐냐?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옛날보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곡선의 이동이에요. 모든 가격이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데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곡선의 이동이 이렇게 오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서 Q1이었고 Q2는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든 거예요. 가격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올랐으니까 이 올라간 가격에 하면 수요량이 Q3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올라간 거는 Q1에서 Q2로 가는 것이고, 가격 말고도 소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수요가 또 줄어든다.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는 가격 아닌 이외의 요인,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존재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갔다, 안 산다. 근데 대체재가 있는데 완전히 많이 안 사버린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줄어든 효과니까 가격 효과라고 말하고, 대체재가 있음으로써 수요를 더욱 많이 줄여버리니까 이 부분을 대체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Q2에서 Q3로 가면, 자, 그 얘기가 그 92페이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재화의 세분 가능성. 요것도 대체재의 존재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재화의 세분 가능성.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재화를 따져보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수요량이 감소한다. 근데 이 주택이라는 재화를 세 개로 나눠보자. 세분한다고 했잖아. 세분.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나눠보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탄력성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니까 얘가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주택을 세분화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해서 수요량이 감소한 거 말고도 안 올라가는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는데 아파트 수요는 확 감소해 버린다. 그래서 수요량이 더욱 감소한다. 더욱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니까 재화의 세분 가능성이 있을 때 대체가 존재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탄력성을 커지게 만들어요. 더욱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92페이지 동그라미 말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장단이 있는데, 가격 올라갔을 때 한 달 동안의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했냐? 야, 한 달 말고 석 달. 그럼 더 많이 감소. 아니, 1년. 그럼 더 많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억반, 단기보다 장기. 그 기간이 짧았을 때보다 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성은 더욱 기간이 길어진 만큼 수요량이 감소나 증가를 합계해야 되니까 탄력성을 커지게 만든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죠. 기억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8번에 수요 후 소득 탄력성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20분마다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